이제 1.5는 그 테스팅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뭐 진짜 무슨 심리학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이제 그 테스팅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보통 개발자하고 테스팅 엔지니어링은 분리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통 분리를 하는데 아주 소규모 회사들이면 분리가 없죠. 개발하는 사람이 테스팅도 하고 막 그래서 내 거에서 내 문제를 찾아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활동에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요. 따라서 이제 테스팅은 독립성을 갖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단계가 오르면 오를수록 독립성이 이제 높아질 건데, 자, 여기 보면 일단 보통 테스팅에 대한 대상,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테스팅을 하면 어때요? 독립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코드에 대한 오류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경험해보면, 그 뭐 두 수를 더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숫자만 잘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에러가 안 떠요. 근데 이거 밖에다 풀어놓으면 첫 번째부터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아무 글자나 막 넣거든요. 숫자가 아닌 뭐 그냥 한글 같은 거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 더하기 숫자 뭐 이런 거가 막 데이터로 들어오면 어때요? 바로 죽어버리죠, 시스템이. 아마 여러분 당연히 예외 처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거 테스트하면 이게 뭔가 테스트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다 피해서 테스팅을 합니다.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 독립성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약간 발전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개발팀 내에 다른 인원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는 내 동료가 내 거 테스트 해주고요. 아니면 이제 그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이 집중적으로 이제 테스팅을 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뭐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 팀 내에서 이제 테스팅이 이제 시도가 되고요. 그다음 조금 더 커지면 다른 그룹의 독립적인 테스트 팀의 일원이 이제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테스트 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거나 또는 테스트 전문가가 와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용성 또는 성능 테스트의 전문가 등이 와서 이제 테스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 아예 완전히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한다. 그러면 아예 다른 조직 또는 다른 회사의 인원이 설계한 테스트를 이제 와서 해줍니다. 보통 그 외부적 조직에 의해서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막 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러면 내 거는 아주 좋아요 라고 해서 밖에 내놓고 싶은데 이게 진짜 좋은 앤지 나쁜 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검증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TTA 뭐 이런 데서 이거 검증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GS 마크라는 게 있어요. GS 마크.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GS가 아니라요. 굿 소프트웨어예요. 굿 소프트웨어. 그래서 GS 마크,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옛날에 보면 KS 마크, 더 옛날로 보면 무슨 뭐 품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 특정 마크들을 붙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 조직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보통 뭐 그렇게까지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 테스트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나중에 소개도 하고 뭐 이럴 건데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아웃소싱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완전 전문적으로 이제 테스팅을 이제 해주는 그런 곳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또 여러분의 취업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명확한 테스팅의 목표 설정을 하고 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명확한 목표 설정에 의해서 테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냐 안 했냐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을 잘 하시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테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주로 뭘 발견하냐면 결함을 발견해낼 거예요. 결함을 발견해낼 건데 결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 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들, 그죠? 사람이 오류에 의해서 만들어서 여기저기 박아놓은 개가 뭐예요? 결함이에요. 저희가 테스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결함을 발견해내고 싶은 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에요. 왜요? 결함이 터져가지고 결함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테스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개의 결함을 찾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만 처리하게 했다. 야, 이거 문자 들어가면 이거 니꺼 시스템 바로 죽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뭐 뭔가 숫자라는데 뭐 엉뚱한 숫자가 들어가면 뭐 얘가 숫자가 뭐 음수로 바뀐다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 발견해낸 애가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작성자한테 가서 막 비판을 합니다. 야, 너는 씨 프로그램을 그따위로 짰냐 막 이러고 도대체 너는 뭐 프로그램을 알아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죠. 그러면 이제 작성자 입장, 개발자 입장에 기분이 이제 확 상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시점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함을 해낸 그 상황이 작성자에 대한 비판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통은 테스팅을 할 때는 호기심이나 뭐 전문적인 비평, 그 다음에 비판적인 시선, 그 다음에 세밀한 것에 주목하는 태도, 그리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하고 개발팀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평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 결함을 유추해내는 경험 이런 것들도 그 테스터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호기심 많고 뭐 비평 좋아하고 비판적인 시선 갖고 이제 세세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테스팅을 하면 결함 발견에 굉장히 좋으니까 좋은데 근데 이제 인간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좋은 성격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류나 결함, 장애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되면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둘 다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결함을 줄이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개발자가 실수해서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넣는 건 아니니까 이게 테스터가 발견하면 이제 예쁘게 얘기하면서 좀 요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테스터하고 개발자 간에 감정 악화가 되거나 이제 서로 자존심 건들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테스터나 테스터 리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있어야 돼요. 성격도 좋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비판적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잘 하실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결함에 대한 정보가 이제 결함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여러분이 이제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제 결함을 초기에 발견하고 이제 실제 제품이 나가기 전에 발견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많은 결함 발견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류에 대한 리스트 요소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이되 성격은 좋게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자, 테스터의 역할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툼보단 협력으로 이제 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인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제시를 해서 이제 어쨌건 꼭 둘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발자하고 테스터하고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제 나가는 사이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에게 비평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제품의 결함만을 전달하려고 이제 테스터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얘가 뭐 실수한 걸 내가 발견해 놓으면 막 놀리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른 인원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화의 기술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뭘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뭔가 설명했다면 상대방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뭐 고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느 부분 어떻게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개발자하고 테스터 간의 관계라면 당연히 문서로 넘기고 받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만드시고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제약하는 요소 1.6에 대해서 보면 최근의 소프트웨어는 여기 보듯이 전통적인 컴퓨팅 영역을 좀 탈피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가전이나 무선 단말기, 산업기기, 휴대폰, 자동차 뭐 이런 분야에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분야에 다 들어가요. 심지어 뭐 로켓 뭐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없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계만 가지고 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의 중요성과 함께 소프트웨어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정상 동작 여부를 실험하는 테스팅의 중요성이 어마무시하게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테스팅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는 필드 나가시면 개발자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테스팅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테스팅을 어느 정도 얼마까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 조건들이 이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테스터에 대한 그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적으로 테스팅만 하는 아웃소싱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 회사 내에 QA 팀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QA 자격증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잘 배워서 잘 하시면 이제 되겠죠. 자, 보통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체 개발비의 40에서 60% 이상이 테스팅 비용으로 보통 지불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테스팅이 잘못됐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개발 비용보다 테스팅 비용이 이제 커지는 시점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테스팅 교육을 시킵니다. 네가 만들 때부터 테스팅을 잘해서 올려 뭐 이러면서 요즘 아예 그런 개발 방법론도 뭐 TDD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아예 그 메소드마다 이제 테스팅하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통 근데 하지만 기존 개발자들은 여전히 테스팅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하이 레벨의 테스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개발하면서 내 코드 테스팅 제대로 해본 적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그죠?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스프링 수업하면서 뭐 했어요? 처음으로 그 레포지터리 아마 그 테스팅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현재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일단 테스팅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런 간단한 단위부터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 단위부터 이제 테스팅을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테스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부터가 잘 돼야 나머지 통합이나 뭐 기타 등등이 되지 뭐 유닛 테스트도 안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메소드 자체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자, 최근에는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정도 오류야 뭐 그냥 넘어가지 이런데 지금은 그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런 오류들을 많이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테스팅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테스트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건 리스크예요. 리스크별로 리스크가 심각한 애들부터 어떻게 해요? 줄여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테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일단 문제점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테스터가 테스팅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체계적인 테스팅을 제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스터는 개발을 몰라도 돼 이러면 안 돼요. 테스터도 당연히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알아야 당연히 테스팅을 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테스팅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리스크 기반의 테스팅 접근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테스트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론적인 수업 막 하고 있잖아요. 이론으로 가고 실무는 실무로 가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배운 거를 적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의사결정권자하고 매니저들이 테스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보통 뭐 하냐면, 야, 뭐 바빠 죽겠는데 테스팅을 해. 그냥 빨리빨리 개발이나 하고 넘겨 이런다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뭐 테스팅을 대충 하거나 뭐 이러면 나중에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지보수의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합니다. 왜냐면 내가 개발 단계에서 얘가 돌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고치면 어때요? 개발하는 사람들만 좀 고생하면 되는데, 얘가 시스템을 뭐 은행 시스템인데 은행에다 시스템 올렸는데 얘가 돌다가 은행 시스템이 멈췄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모든 고객이 컴플레인 할 거 아니에요. 이 은행은 돌다 멈추네.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돈 다 빼서 다른 은행으로 가죠.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어마무시한 그 위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테스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뭐도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 도구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리고 특히 리그레션 테스팅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하는 유닛 테스트들 있죠. 그 스프링이나 이런 데서 하는 유닛 테스트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가 테스팅을 쫙 다 해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테스팅 자동화 도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회사들마다 잘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테스팅을 투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투자긴 투자인데 이제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이게 꼭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테스팅은 개발보다 더 확실한 ROI라고 합니다. ROI. 이건 투자 대비 이제 얼마나 회수되느냐 뭐 이런 비용인데 어쨌건 그 굉장히 확실한 ROI로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팅이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7은 테스팅 분야의 매력이라고 해서 그 테스팅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테스팅은 체계적인 지식 체계를 갖는 전문 분야예요. 보통 기존의 컨셉과 그 다음에 뭐 컨셉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테스트 전략, 계획, 설계 기법, 테스트 케이스 작성, 그다음에 결함 관리, 뭐 지원 도구, 그러니까 도구 쓰는 법, 그 다음에 정적 테스트 기법이나 아니면 비기능성 테스트, 그 다음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기반 설비, 그 다음 환경, 매트릭 레포팅, 뭐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듯이 테스팅 분야가 이제 점점 넓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특히 자동화 도구에 대한 전문성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일반 업무에도 RPA라는 게 많이 갖고 와요. RPA가 뭐냐면 로봇 가지고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봇 프로세스, 뭐 오토메이션 뭐 이런 애인데 그 뭐 하냐면 제일 간단한 걸로 뭐 이제 내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뭐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증권사에 가서 증권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걸 수집을 해서 뭐 내 고객 50명한테 뭐 뿌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 매일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RPA라고 하는 툴을 쓰거나 아니면 RPA 기법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웹크롤링 해가지고 이메일 해가지고 딱 쏘는 이런 일까지 자동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자, 근데 이 자동화 기술을 실질적으로 어디에 되게 많이 쓰냐면 테스팅에 되게 많이 씁니다. 테스팅에.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버튼 1000번 누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단순한 테스팅으로 1000번 누르는데 사람이 1000번 누르려면 어떻게 해요? 누르다 까먹잖아요. 근데 기계는 확실하죠.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이런 분야에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스크립트를 짤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만약 한다. 근데 나는 스크립트를 짤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1000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크립트 짜려고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맡겨놓고 난 딴 거 하고 놀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뭔가 이게 크롤링해서 뭔가 날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실제로 소비되는 시간 굉장히 많이 소비되거든요. 근데 그거 스크립트 짜놓고 딱 누르기만 하면 누르는 것도 뭐예요? 누르는 것도 스케줄러한테 붙여놓으면 얘가 매일매일 그걸 하면서 얘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한가롭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아시고 기술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성 테스트 같은 것도 여러분이 보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테스팅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팅 분야가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보안에 대한 테스팅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로켓 이런 거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한다. 아니면 우주선 쏘는 걸 한다. 이런 거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팅 검증돼야 되거든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컴퓨터 다 들어가고 ECU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뭔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테스팅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그 분야를 그걸 정말 자동차 하는 사람이 테스팅을 하면 더 잘할까요? 개발하는 사람이 테스팅을 하는 게 더 잘할까요? 라고 하면 사실 약간은 이게 저희 쪽 분야거든요. 정말 자동차를 하는 사람은 그 메커니즘을 아는 거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이 로직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쪽에 괜찮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건 보안성 테스팅이나 신뢰성 테스팅 같은 그런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테스팅 컨셉이나 기법,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종류별로 최적화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최적화 적용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테스팅 분야는 정말 단순한 매뉴얼 테스팅부터 그냥 글만 읽고 거기서 하라는 게 뭔지만 보면서 그냥 클릭만 해도 되는 이런 테스팅 분야부터 정말 프로그램 분석 있잖아요. 얘가 내 코드에서 무슨 잘못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 정보가 유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프로그램 분석 그런 분야까지도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는 다 테스터가 다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테스팅 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냐면 테스팅은 그냥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테스팅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취업할 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테스팅의 필요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그리고 여기저기에 소프트웨어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 분야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어요. 남녀노소 연령 제한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단순한 분야부터 아주 초고난이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은 꼭 기술적으로만 되지 않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옛날에 뭘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컴퓨터에서 가끔 소리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팬이 심하게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요? 저 어떻게 해결하죠? 차거든요, 한번. 컴퓨터 한번 딱 차면 조용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옛날에 참았더니 얘가 조용해지더라.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팬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 전문가라고 하는 게 1.8에 있는데, 테스트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품질에 대한 마인드랑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도 있는 그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문 인력 수급이 좀 어려워요. 전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태고요. 보통은 그래서 뭐 하냐면 그 각각 회사마다 테스터를 고용하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협력사에 인력 파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테스팅 전문 회사에다 아웃소싱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보통 고급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아예 테스트 컨설팅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전문가가 가서 이제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 오픈해야 되는데 특히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오픈해야 되는데 입시 처리거나 아니면 수강 신청에 얼마나 얘가 견딜 수 있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스템 도입했다고 바로 오픈해가지고 자 학생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세요 이래서 수강 신청 받았는데 받는 중간에 얘가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뻗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강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게 우리 학교면 사실 학교도 난리 나거든요. 내가 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했는데 얘를 다시 해. 왜냐면 다시 했을 때 똑같은 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입시였어, 입시. 애들 막 수능 막 이런 거였는데 얘가 이 시스템이 견디지 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라가 뒤집혀질지도 모를 그런 일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지를 뭐 해야 되냐면 부하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 얼마나 동시에 들어올 때 할 수 있냐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보고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줄 아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전문 분야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하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만 따로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하면 여기저기 뭐 불려갈 때 많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쨌건 고급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고급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테스팅 분야도 보니까 연봉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굉장히 낮거든요. 연봉이 낮은데 약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테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은 생각만 해봐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값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좋죠. 그죠? 자, 일단 능력 있는 테스트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테스트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커뮤니케이션, 대화 능력도 좀 좋아야 되고요. 분석력이나 문서와 뭐 결합 유추 이런 능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습성으로는 충분한 이해나 도구 사용의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 좋고, 그다음에 사고방식이나 태도로는 주인의식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뭐,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슈퍼맨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테스팅 안 해도 성공할 건데, 어쨌건. 이런 분야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잠깐만 좀 시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쭉 훑어주는 그런 영상이에요.